네, 7월 모의고사 미적분 해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이랑 30번만 해결하겠습니다. 자, 29번 볼게요. 두 문제 다 쉽지는 않아요. 결코 쉽지는 않고, 그리고 지금 내신이 끝났잖아요. 내신 끝난 상황에서 이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이 정도 스타일의 문제가 될 수 있도록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그 역할을 제가 하게 될 거고, 여러분들이 잘 복습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충분히 해결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막상 이거를 시험장 안에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한 학생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딱 보자마자 이거를 버린 학생도 있을 겁니다. 근데 충분히 모두 다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걸 뭐 대단한 게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곱씹어 보신다고 한다면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는 걸 좀 인지하시고 자신감 가지고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볼게요. 자, 먼저 fx는 x의 3승 마이너스 x라는 우리에게 친숙한 그런 3차 함수입니다. 그리고 기함수고요. 그리고 원점 대칭인 그런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저걸 보자마자 우리가 컨셉을 잡을 수 있는 건 그래프가 그려지는 느낌을 가져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좀 이따가도 필요하기는 할 텐데 얘가 0이 되게 하는 그런 x좌표는 얘는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1이 된다. 그냥 이 정도의 느낌만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gx라고 하는 저 친구 같은 경우는 일단은 미분 가능하대. 당연히 미분 가능하죠. 다항함수니까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역함수가 존재하네요. 역함수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때 그 역함수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또 다른 어떤 이름을 부르지 않고 얘 역함수의 그 향기가 나도록 얘는 G 인버스 X라고 표현을 해준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이 정도의 느낌입니다. 처음에 저는 저걸 보고서 이걸 꼭 써야 되는 건가? 혹시 이걸 써야 되는 건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 GX라는 저 친구가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극점이 존재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너를 미분하시면 G'X가 0이 되게 하는 그런 뭐 2차 방정식이 나오겠죠? 그거의 판별식 B가 0보다 작거나 같을 거다 라고 하는 게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는 모르겠어.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 정도의 느낌만 감정을 잡고 있어도 될 것 같아. 됐죠? 자,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다시 한번 또 재해석해 본다고 한다면 역함수가 존재하니까 1대1 대응이 되겠죠. 1대1 대응. 그리고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또 생기는 현상은 한 번 증가하면 계속 증가할 거고 한 번 감소하면 계속 감소할 거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gx라는 저 함수는 계속 증가만 하거나 또는 계속 감소만 한다. 이 정도의 느낌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몇 번 말씀을 드려서 이제는 더 뭐 많이 알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G' X, G 인버스 X죠. 역함수. GX의 역함수 같은 경우는 얘가 증가하면 얘가 감소한다. 이런 오개념을 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얘가 증가하면 역시나 증가하게 되겠고 얘가 감소하면 역시나 감소한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증가랑 감소를 판단하는 기준은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 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gx라는 층가 계속 증가만 한다면 여기 a라는 값은 양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gx라는 층가 감소라고 한다면 저 a라는 값은 음수가 되겠다. 또 여기까지만 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지금 문제 하나도 안 풀었어요. 그냥 문제를 읽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이제 hx를 이렇게 정의 내렸대. 0과 1 사이를 기준으로 볼 때 0이랑 1을 경계선으로 봤을 때 그때 0과 1을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거를? 끈끈짝짝?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신다면 얘 같은 경우는 이런 함수로 인정하겠고, 와 되게 빡세죠? 쉽진 않아요. 근데 당황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 겁니다. 저거는. 그 다음에 0과 1 사이에서는 이런 함수를 가진다라는 거야. 합성함수 그래프는 그릴 일이 없어요. 이제는 거의 대부분이 그래프는 그릴 일이 없고요. 그리고 요 그래프 같은 경우도 그릴 필요도 있을지 없을지는 건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가 꽂혀야 될 그 단어는 hx라는 저 함수는 미분 가능하다는 거,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거를 거기서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이니까 잘 곱씹어 보시면 되겠고, 그럼 미분 가능하니까 당연히 뭐겠어요? 연속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저 두 가지를 좀 잘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문제를 읽었습니다. 지금까지 문제를 읽었고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럼 너를 미분해가지고 미분 가능성을 조사해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연속이니까 여기다가 0 한번 대입해보고 같다라고 놓고 그 다음에 1 한번 대입해보고 같다라고 대보고 미분 가능성이니까 미분한 다음에 또 0 대입하고 같다라고 놓고 1 대입했을 때 같다라고 놓고 그런 이유는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정도의 느낌이라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출발할게요. 자, 첫 번째. 자, 뭐냐면 hx가 연속이라고 하는 그 느낌을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경계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건데 x에다 0 한번 넣어볼게요. x에다 0을 한번 넣어보시면요. 일단 0 대입해 보시면 f 인버스가 아니죠. f g 인버스 0 이렇게 되겠고 일단 0 대입하시면 0이죠. 그래서 얘가 0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x에다가 1을 넣어보신다라고 한다면 일단 1로 옵니다. f g 인버스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1 대입하시면 0이 되는 거니까 이것도 0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처음에 제가 바라봤던 건 뭐냐면 이게 0이라는 거야. 결과적으로 이 겉함수의 결과물이 0이라고 하는 그런 소리가 되는 거니까 fx가 0이 되게 하는 그런 x값은 마이너스 1과 0과 1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은 요 덩어리도 역시나 마이너스 1이거나 0이거나 1일 수밖에 없겠다. 이 정도의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G 인버스 0이 0인지 마이너스 1인지 1인지 그 다음에 G 인버스 1이 0인지 마이너스 1인지 1인지 이렇게 판단하는 건데 문제를 보다 보면 요게 또 꽂혀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gx의 상수항이 1이라는 겁니다. gx의 상수항이 1이야. 그럼 요걸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g0은 1이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gx는 역함수가 존재하니까 1대1 대응이니까 얘 y좌표가 1이 되는 거는 x좌표는 딱 하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g0이 1이니까 g 인버스 1은 0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g 인버스 1은 0이니까 여기다 0을 대입하시면 아, f0은 0이구나. 당연한 거죠. 그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아, 그렇구나. 그럼 이걸 통해서 G 인버스 1은 0이 되겠고 그 다음에 G0은 1이다. 동일한 멘트지만 두 개를 한번 다 써보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그럼 여기는 이 친구를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얘 같은 경우는 G 인버스 0이라고 하는 저 친구는 0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 있는 것 같이 보이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gx는 역함수가 그래서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이미 g0이 1이니까 g 인버스 1이 0이니까 이 0은 가질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미 1에서 0이라는 값을 가졌으니까 0에서도 0을 가지면 1대1 대응이 아닐 거 아닙니까? 됐죠? 그래서 요거는 제외시키고 그러면은 요거이거나 또는 요거다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 부분은 제가 좀 불필요하니까 이제 지울게요. 우리는 요것만 알면 되겠죠? G 인버스 1이 0이라는 거 다시 한번 써봅시다. 자, 여기서는 생각할 수 있는 게 G 인버스 1이 0이고 그래서 G0은 1이라는 거를 아까 알게 된 상황이야. 일단 이렇게 된 상황이겠고 그럼 우리가 컨셉을 잡아야 될 거는 G 인버스 0이 마이너스 1인지 또는 G 인버스 0이 1인지를 확인해보는 작업을 하는 거야. 그럼 요거는 G 마이너스 1은 0이 되겠고 그 다음에 또는 G 1이 0이야. 그러면 요거를 잘 고민해 보신다고 한다면 G0은 1이라는 그 확정값을 알고 있어 지금. 그럼 얘는 0,1을 지나가고 있어. 얘는 마이너스 1,0을 지나가고 있어. 그럼 만약에 요거라고 한다면 우리 이건지를 고민하는 거잖아. 이거라고 가정해 본다면 그때는 gx는 증가하는 함수가 되겠고 맞나요? 그때는 gx가 증가함수가 되겠고 g0이 1이고 g1이 0이라는 소리는 y좌표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때는 gx라는 친구는 감소하는 함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 아, gx가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따져야 되는 이유가 또 요거일지를 고민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구나. 이런 컨셉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뭐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는 이 친구의 부호를 이용한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G 프라임 X 도함수의 부호 도함수의 부호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거를 감정을 잡아본다면 우리 이제 재빨리 hx를 한번 미분해야지 요걸 좀 미분하는 그 결과물이 나올 테니까 저걸 미분해서 미분 가능성을 또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미분해 볼게요. hx를 h'(x) 한번 구해 봅시다. 요 같은 경우는 위에 거 미분하시면 f'(g 인버스 x) 그 다음에 g 인버스 프라임 x라고 쓸 수가 있겠고 속미분한 거 맞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미분해 보시면요 코사인 파이 x라고 쓸 수가 있겠고 범위는 뭐 동일한 범위다 라고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해 본다고 한다면 hx가 미분 가능한 상황이니까 요 자리에다가 x 자리에다가 0을 대입하고 x에다 1을 대입해서 서로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0 대입한 거랑 같고 1 대입한 거랑 같다. 자, x에다 0 한번 넣어봅시다. 0 한번 넣어보신다면 여기다가 0을 넣어보면 f 프라임 그 다음에 g 인버스 0 그 다음에 g 인버스 프라임 0이라고 쓸 수 있겠고 여기다 0 대입하면 얘는 1인가요? 1이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x에다가 1을 넣어보신다라고 한다면 여기다 1 넣어보시면 f 프라임 g 인버스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g 인버스 프라임 1이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는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라는 결과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기서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뭘 알고 있냐면 아직 요거는 몰라요. 요건 모르지만 이거는 알고 있다고. G 인버스 1이라는 친구는 아까 뭐라고 했냐면 0이라고 구한 상황이니까 저기다 0 한번 넣읍시다. 여기다 0 넣으신다면 그러면은 얘는 f 프라임 0 곱하기 G 인버스 프라임 1 얘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쓰실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럼 f 프라임 0은 구할 수 있죠? 미분 한번 해볼까요? 저거 미분해 보시면요 f 프라임 x라는 친구는요 3x의 제곱 마이너스 1인 상황이니까 저기다 0 넣어보시면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여기는 요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됐나요? 그러면은 얘랑 여기는 요 친구랑 지어보시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G 인버스 요 프라임 아니니? 프라임 어디 갔지? G 인버스 프라임 1이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1이라는 값도 중요한 값이겠지만 일단 우리가 기분이 좋은 게 뭐냐면 얘가 양수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면 G 인버스 X의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기 때문에 감소하는 함수가 아닌 증가함수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아니라는 거네요. 됐나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요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라고? 아, 그래서 G-1이 0이고 그러면 G-0이니까 G 인버스 0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여기 한번 지울게요. 이렇게 지워보도록 합시다. 됐죠? 얘는 지금 증가함수로 인해서 얘가 지금 증가함수라는 걸 인해서 요걸 우리가 선택했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G 인버스 0은 자꾸 내가 까먹네. G 인버스 0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보신다라고 한다면 됐나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F 프라임 마이너스 1 곱하기 G 인버스 프라임 0이라고 쓸 수가 있겠는데 그럼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라는 친구는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보시면요 2가 되는 거니까요. 얘는 2 곱하기 G 인버스 프라임 0이 되는 거겠고 그게 얼마라고 했죠? 얘가 1이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럼 이걸 통해서 G 인버스 프라임 0이라는 친구는 2분의 1 되겠습니다. 이게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뭐 구하고 싶은 생각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아직 우리가 또 활용 안 한 게 뭐냐면 뭐 얘를 활용해도 좋고 얘를 활용해도 좋은데 저는 요걸 활용했어요. 뭐냐면 G 인버스 프라임 1이 1이니까 그러면 역함수 미분법에 대해서 잘 고민해 보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G 인버스 1이 0이고 G0이 1이니까 1과 0과의 관계야. 얘는 0,1이고 얘는 1,0이야. 그럼 1에서의 접선의 교기가 1이니까 그럼 원래 함수 G 프라임 0에서의 접선의 교기도 1이겠다. 얘랑 얘 역수 관계니까. 그래서 그래서 여기는 이 친구 G 프라임 0이라는 친구는 1이라고 할 수 있겠어. 근데 저 G 프라임 0은 다항함수 쪽에서 뭘 할 수 있냐면 뭐를 알 수가 있냐면
x 앞에 있는 개수를 알려주는 거니까 b가 1이라는 거를 알려주고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gx를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보신다면 얘는 ax의 3승, 그 다음에 x의 제곱, 그 다음에 x 플러스 1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b는 1입니다. A값 구해야 되겠죠? A값은 뭘로 구할까요? 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볼까요? G 마이너스 1인 0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보신다면 얘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은 0이 되는 거니까 이걸 통해서 A는 또 역시나 1이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A도 1이야. 그럼 A가 1이니까 이렇게 완성이 되는 상황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우리는 뭘 구하는 거예요? GA 플러스 B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G2를 구하면 되겠네요. 마지막 답 내시면 되겠습니다. G2라고 하는 저 친구는요. 얘는 8 플러스 4 플러스 2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이거의 답은 15라고 쓰실 수가 있겠죠. 최종적인 답은 15가 되겠습니다. 됐죠? 좀 길었는데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고민하시는 그런 생각의 힘을 키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30번 문제는 잠깐 지우고 시작할게요.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A랑 B가 자연수라고 했고 fx는 또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2차 함수입니다.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gx라고 하는 저 함수는 부담스럽게 생겼죠 지금. 그 다음에 뭐 ht는 저 gx 그래프를 추측한 다음에 추론한 다음에 실제로 직접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절대값을 붙인 그 결과물 그런 그래프랑 그때의 함수값이랑 만나는 점의 개수, 만나는 그 교점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t값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gx는 이 함수는 x는 0에서 극소값을 갖는다고 했고 그 다음에 요 ht라고 하는 저 친구의 불연속점입니다. 결과적으로 불연속점의 개수가 7개다 라고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뭐 뜬금없이 이렇게 됐고 여기는 요 친구는 요거니까 a값이랑 b값을 구하신 다음에 저기다가 대입하라고 했는데 이 문제에서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요 a라는 값이 여기 a라는 값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이거의 결과물이 요거란 말이지. 맞죠? 물론 이거는 다 끝나고 나서 아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요 표현을 보고서 나는 굳이 a 값을 구하라는 소리는 아니구나. 왜? 여기다가 a를 대입하는 거잖아 지금. 맞죠? 그 적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0을 대입하고 a를 대입하고 0을 대입해서 빼는 건데 이제 여기다가 a를 대입할 거 아니야. 그 소리는 a를 끝까지 모른다는 소리인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는 a 값을 구하는 게 아닌 b 값만 구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줘야 돼요. 쉽진 않죠 그것도. 자 요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얘가 좀 무섭습니다. 이게 뭡니까? 솔직히 말하면 무섭지. 결코 무섭다고 뭐 쉬운 일은 아니야. 근데 fx 저 친숙한 저 상황이 있어서 얘가 인쇄되어 있는 그 함수의 특징이 뭐냐면 1차 항이 없단 말이죠. 1차 항이 없다는 소리는 fx는 우함수죠. fx는 우함수입니다. 그러면 혹시 저 gx도 우함수일까? g 마이너스 x를 대입해 보면 안 할게요. 여기다 마이너스 x 대입하고 여기다 마이너스 x 대입해. 그럼 기존 거랑 똑같죠? 아 얘는 gx가 된다는 사실이야. 그걸 통해서 우리는 gx도 우함수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어. 항상 함수를 바라볼 때 우리 이과 같은 경우는 정말 생뚱맞는 그런 함수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 함수를 바라보고서 기함수인지 우함수인지 대칭성을 좀 고려해 보는 거 중요한 어떤 행동 영역입니다. 됐죠? 좋아요. 자, gx는 x는 0에서 극소를 갖는다고 했어. 뭐 일단 좋아. 극소를 갖는데 극소 갖는지 극대 갖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극소를 갖는다고 했으니까 그럼 따라서 나는 여기는 요 친구를 미분이나 한번 해보고 놀아볼게. 뭐 함수를 추론할 수 있는 뭐 어떤 매개체가 없으니까 미분이나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미분이 우리는 함수를 추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맞죠? 자, 미분해 볼게요. 얘는 fx인가요? fx분의 f'x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10분의 1 곱하기 f'x라고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그럼 f'x를 묶어줍니다. 묶어주시면 이거 같은 경우는 fx분의 1 빼기 10분의
1. 얘가 얼마라고요? 0이 되게 하는 그런 x좌표가 극점의 x좌표가 될 수 있는 거겠지. 그러면 f'x라고 하는 저 친구는 너가 0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너가 0이 될 수 있는데 이 미적분 쪽, 물론 수학2도 그래. 근데 이 미적분 쪽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좌우 부호 변화가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일단 여기는 이 친구가 0이 되게 하는 그런 상황은 널 미분해 보시면 f'x라는 저 친구는 2a x가 되겠고 그럼 제가 0이 되게 하는 그런 x좌표인데 a가 지금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양수가 되겠고 그럼 저기는 저 그래프는 지금 이렇게 그려지면서 얘가 0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거니까 아 여긴 이 친구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럼 0에서 지금 극소를 갖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는 이 친구가 절대로 음수가 되면 안 돼요. 이 친구가 음수가 돼버리는 순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서 극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극소가 완성되려면 끝까지 극소라는 존재가 완성이 되려면 여기는 이 친구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제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구나. 자, 이거 한번 통분시켜 볼게요. 다시 한번 써볼까요? 크게. 그러면은 여기는 이 친구는 f'x가 되겠고 그럼 여기 이 친구는 통분해 보시면 10 곱하기 fx가 돼. 아, 그거 말씀 안 드렸네. 저 그래프 A가 양수, B가 양수, 자연수이기 때문에 저 그래프는 여기 지금 X축에 대해서 이렇게 됐을 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거라는 거. 쟤는 언제나 양수라는 거. 그래서 분모는 일단은 양수가 되는 상황이야.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처리해 보시면요. 10-fx라고 쓸 수가 있는 상황이지. 얘가 0이 되는 거야. 자, 얘가 0이 되게 하는 그 x좌표는 0이고 그 0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그런 범위입니다. 그럼 얘를 또 다시 한번 곱씹어 보셔야 되는데 맞죠? 그러면은 여기는 이 친구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는 이 친구는 10-fx라는 친구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그럼 fx라는 저 친구는 1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 됐나요? fx는 1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맞나? 10-fx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fx라는 저 친구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이렇게 되는 건데 아 미안해요. 0에서 0을 기준으로 가야 되는 거겠죠? 저게 꼭 언제나 100%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단 0을 넣어봤을 때 f' 0 됐죠? 그 다음에 일단 0을 넣어보시면요 제 같은 경우는 10b가 되겠고 얘는 10-b가 되는 상황이겠지? 맞죠? 그럼 얘가 요 덩어리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10-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b라는 친구는 1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요 정도의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라는 저 범위를 또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b는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일단은 요 정도의 느낌이야. 됐어요? 요 친구가 얘는 아니 이것도 그렇구나. 지금 내가 좀 혼돈이 생겼는데 요 친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요 친구 그래프 그려보면 저걸 뒤집어 뻔한 그래프니까 요런 그래프가 되겠죠. 괜찮죠? 그럼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b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위로 블록으로 바뀐 저런 그래프일 겁니다. 그리고 10이랑 만나는 그 교점이 여기일 수도 있고 뭐 여기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10이라는 친구는 y는 10이라는 친구는 뭐 여기 존재하는지 모르겠지만 맞나요? 이렇게 존재한다고 한다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또 다른 어떤 극점이 존재하는 상황이 되겠고 만약에 y는 10이 여기 있다라고 한다면 y는 10이 여기 있다라고 하신다면 괜찮나요? 근데 b가 1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10 뭐 이렇게 되는 건가? 아, 그게 중요하지 않다. 얘가 만약에 y는 10이라고 해볼게요. 지금 내가 또 뭘 캐치를 못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냥 가볼게. 만약에 y는 10이 여기 있다라고 한다면 극점을 가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유일한 극점은 얘만 가지는 상황이야. 맞나요? 여기서 얘가 0이 되게 하는 그런 점에서만 생기는 상황일 거라고. 괜찮죠? 그러면은 얘가 0이 되게 하는 그런 x좌표가 0일 때는 그때 딱 하나만 있을 때는 극소를 갖는다고 했으니까 저 gx의 그래프는 그냥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그런 그래프이기 때문에 얘는 요런 그래프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냥 대충 저 그래프가 얘가 y는 gx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에서만 극점을 갖는 거고 병목점이 생길 수 있겠지만 그건 나중에 생각하자고. 뭔가 좀 약간 요런 그래프로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끌고 가봅시다. 그러면 이제 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친구가 극점을 또 다른 극점을 갖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 갔을 때, 그쵸? 사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그때는 저 y는 절대값 gt랑 y는 절대값 gx랑 만나는 점의 개수가 불연속점이 7개가 돼야 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그냥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친구가 x축이 여기 있다라고 친다면 그때 쟤를 뒤집어 깐 그래프를 그려보신다고 한다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야. 됐죠? 대충 요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러면은 현재 지금 저 그래프는 y는 g, x에다가 절대값 붙인 그래프가 되겠지. 됐죠? 그러면은 여기는 요 친구의 함수가 얘가 t가 만약에 여기 있다라고 한다면 얘가 절대값 gt. 그때 얘랑 만나는 교점의 수는 2개. 2개. t가 계속 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야. 2개였다가 얘랑 함수값이랑 동일하게 되게 하는 그때 t가 여기 있을 때 그때 4개로 바뀌어. 그럼 요 점에서 불연속점을 가지는 상황일 거야. 됐죠? 그 다음에 이제 4개 했다가 여기서 2개가 되겠죠. 여기서 2개가 됩니다. 2개. 괜찮죠? 그 다음에 다시 또 4개 했다가 또 3개가 되나요? 아까 내가 4개라고 했니? 3개가 되겠죠? 그럼 여기 다시 불연속점. 그 다음에 4개, 2개. 또 불연속점. 괜찮아요? 그 다음에 4개, 3개 하면서 여기 또 이렇게 되면서 아, 이렇게 된다면은 맥시멈 5개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7개라고 했기 때문에 즉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저딴 그래프는 생기지 말아야 되는구나. 불연속점의 개수가 7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는 지금 조건에 충족시키지 못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요거는 아니야. 다시 그러면 이쪽으로 돌아가서 저 10-fx라는 저 그래프를 다시 한번 표현해 봅니다. 마이너스 fx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그래프 그려보시면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고 이렇게 그려지는 상황이 되겠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는 저 좌표가 y는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는 좌표가 여기 있다고 친다면 그때 이제 부호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바뀌는 상황입니다. 맞나요? 그러면 너라는 함수랑 곱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0을 기준으로 볼 때 왼쪽에서는 마이너스 오른쪽에서는 플러스였잖아. 지금 저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 f'x라는 저 그래프는 그럼 여기서는 마이너스를 곱해줘야 되겠고 여기서는 플러스를 곱해줘야 된다면 그럼 저기는 저 친구는 부호가 뭘로 바뀌냐면 얘는 플러스에서 여기는 마이너스로 바뀌는 상황이 있고 그럼 요 점의 좌표는 극점의 좌표 극대가 되는 그런 좌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친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상황이니까 극소 맞는 상황이 있고 맞나요? 그 다음에 지금 대칭성을 고려해서 여기는 마이너스 알파라고 놓고 여기는 알파라고 놓은 상황에서 말이지. 그랬을 때 여기는 이 친구는 얘는 플러스랑 곱하시면 부호가 바뀔 일이 없기 때문에 여기도 극대를 갖는 상황입니다. 얘는 극대, 그 다음에 얘도 극대, 얘는 극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죠? 마이너스 알파일 때랑 0일 때랑 알파일 때 그때 얘는 극대, 극소, 극대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뭐 좋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그리고 우함수라는 그 느낌을 생각해 보셔서 결과적으로 요딴 그래프가 된다. 요 그래프가 y는 gx 그래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절대값을 붙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y는 x라는 y는 x가 아니죠. x축이라고 하는 그 친구를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어. 지금 x축이 어딘지를 몰라.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문제가 이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지금 길게 끌고 왔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이 문제는 좋은 문제는 아니라고 난 생각해. 그래서 특수한 상황에서 x축이 존재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시면서 항상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은 이렇게 접할 때 또는 여기서 이렇게 접할 때 그때부터 한번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는 여기부터 할게요. 실제로 이게 답입니다. 전 여기만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기입니다. 여기가 x축이라고 가정해 본다라고 한다면 저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이거 4차 함수 아니에요. 4차 함수처럼 그려진 그냥 그래프겠죠. 다시 여기가 지금 x축이라고 해보신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저기 있는 저 그래프는 저 빨간색 그래프는요. 저 빨간색 그래프는
y는 절대값 gx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겠지. 됐나요? 다 왔어요. 좀만 참아요. 다 온 거야. 자, 이제 아까 여기에서 했던 느낌으로 가보신다고 한다면 t가 맨 왼쪽에서부터 천천히 가고 있는 거야. t가 이렇게 가고 있을 때 그때 절대값 gt랑 저 빨간색 그래프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 그 교점의 개수의 불연속점이 7개인지를 확인해 보는 거야. 그럼 아까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요 점에서 불연속점 생기고 요 점에서 불연속점 생길 거고 이 점, 이 점, 이 점, 이 점, 이 점에서 그때 그 값, 이 값, 이 값, 이 값, 이 값, 이 값, 이 값이 그때의 t값, 그리고 거기서 표현된 그때 그 k값, 얘 k1, k2, k3, k4, k5, k6, k7 이렇게 해서 총 7개가 나온 상황이지. 그러면은 요런 문제구나, 요런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 현재 지금 여기가 0이고 그 다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알파고 여기는 요 친구가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기 때문에 0일 때의 함수값이 0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고, 그래서 요런 일이 벌어질 때는 결과적으로 G0이 0이라는 걸로 컨셉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G0이 0이었습니다. G0이 0이니까 이제 여기다가 0 대입하면 되는 거겠죠? 얘가 0이면은 0이다라고 하는 거니까 일로 가볼게요. 그러면 ln f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분의 1 그 다음에 f0 마이너스 1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얘가 얼마라고요? 0이라고 쓸 수 있겠어요. 그럼 저 우변으로 넘긴다고 생각한다면 얘랑 얘랑 같다라고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f0이 지금 b죠. 그러면은 lnb는 그 다음에 10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또 b-1이 되겠네요. b-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쁘게 풀려고 하지 말고요. 이거 딱 보시면 b라는 친구는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요게 1이 아니면 말이 안 될 겁니다. 됐죠? 그러면은 b가 1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a라는 저 값은 구할 수가 없고 지금 구할 수도 없고 구할 필요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b가 1이라는 거를 알게 된 상황이니까 이제 마지막 계산만 하면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갑시다. 이거보다 어렵게 나올까? 라는 생각이 좀 드네. 자, 인테그랄 그러면은 0에서부터 a까지 수준은 요 정도 수준까지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여기다 대입합니다. 저거 잠깐 순서 바꿔볼게요. 얘는 ax의 제곱 플러스 1 2x승 그 다음에 dx 요거 한번 가봅시다. 저는 속성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미미미미 적적적 그죠? 그거 갑니다. 얘 같은 경우는 ax의 제곱 플러스 1 2x 마이너스 2ax 2x승 그 다음에 더하기 2a 2x승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저기 있는 저 친구에다가 0부터 a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갈게요. 그러면 저 정리합니다. a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x 플러스 2a 플러스 1 그 다음에 2x승 그 다음에 0부터 a까지라고 쓰시면 되겠죠. a 대입할게요. 그러면 얘는 a의 3승 마이너스 2a의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그 다음에 2의 a승 빼기 0 대입하면 얘는 1이 되겠고 0 대입하면 얘는 사라지고 남아있는 친구는 2a 플러스 1이다 라고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이 결과물이 요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요 친구가 얼마라는 친구야? 19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얘가 19니까 a라는 친구는 9라고 알 수가 있겠지. 그때 2의 a승은 여기 있고 m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요게 m이 되는 거니까 요게 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a에다가 9를 대입하셔서 정리합니다. 얘는 9의 세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9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9 플러스 1이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계산은 뭐 알아서 잘 하시는데 9의 제곱 곱하기 9로 볼게요. 얘는 9의 제곱 곱하기 9 마이너스 2 곱하기 9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9 플러스 1이라고 써볼게요. 그럼 얘는 7 곱하기 9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9라고 쓰시고 이렇게 가보신다면 7, 9, 63 맞나요? 그러면 65 곱하기 9 65 곱하기 9 플러스 1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65 곱하기 9는 65의 10-1 플러스 1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얘는 650 마이너스 65 플러스 1이라고 쓸 수가 있는 상황이겠지. 이랬는데 틀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얘는 그러면은
586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최종적인 답은 586 맞나요? 네, 맞네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함수를 바라보는 그 힘, 그걸 좀 기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도 7월이니까 좀 더 계속 연습하시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간 과정에서 계산 같은 경우는 이미 다 했던 거니까 하시면 되겠고, 함수를 해석하는 능력 잘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